자,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pt and Trend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의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지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기계에게 시키는 입장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능 활동의 세 가지 요소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상황 파악, 그 다음에 추론 및 판단인데 그게 예측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반응 및 어떠한 행동, 우리가 원하는 도달된 결론에 맞게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적 활동을 인공적으로 흉내내는 것이고, 이를 학습하는 알고리즘,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또는 딥러닝, 이게 이제 기계 학습입니다. 이러한 특정의 목적 기계, 즉 우리가 기계에 시켜요. 기계가 잘하는 건 연산 반복, 특히 이제 컴퓨터죠. 그 다음 로봇, 자동차, 스피커, 스마트폰 이런 데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개발 방법론이 방향성이 주어져 있어요. 최초에는 전문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규칙 기반이죠. 옛날에 이거를 이제 knowledge management, KM이라고 했어요. knowledge management, 즉 지식 경영. 그래서 일종의 자문을 해주는 expert 시스템, 즉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의료 진단, 예를 들어 60만 건의 진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200만 쪽의 의학 전문 서적, 150만 명의 환자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갖고 어떤 정보 지식 체계를 만들어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에 하는 것을 바로 지식 기반형이라고 하고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 특성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 보시면 기존 데이터에서 바로 이 공통된 성질, 이거 즉 특성, 피처, 이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어떤 형태에서는 바로 컬럼이게 되겠죠. 그게 이제 특성 정보인데요. 그걸 통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빅데이터 시대 오면서 어떤 패턴이 존재해요. 그 패턴 중에서 어떤 게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같이 증가한다든가 같이 감소한다든가 이러한 패턴을 추출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한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 하면 이제 파블로브의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은 교육심리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강화 그게 뭐냐, 어떤 거를 긍정적인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먹이를 이렇게 고기를 주면 얘가 혀를 이렇게 헐떡헐떡 거리면서 침을 막 흘리겠죠. 근데 이제 고기가 아니라 이걸 할 때 동시에 어떻게 종을 울려줘요. 그러면 이게 신호구나, 이렇게 시그널이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누구? 우리 독이. 그러면 요 시그널을 인식하고 이 독이 이게 이제 같이 동시에 울리는 걸 이제 반복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 친구는 이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린다. 이게 이제 파블로브의 개 실험이죠. 바로 이걸 동시에 뭐냐면 어떠한 거를 잘하면 상을 주고,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이 독이 하면 우리가 벌을 주는 거죠. 뭐 먹이를 안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강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뭘 베이스로 하냐면 트라이얼, 이게 이제 오타인데요. 트라이얼이죠. 시도,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에러가 나겠죠. 그걸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그래서 큰 보상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강화시키다, 강화학습이고요. 이런 걸 이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죠. 이런 걸 이제 경험 축적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개념 및 동향에 대해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은 나름대로 이 명칭으로 인공지능을 정의하는데, 구글은 이걸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신러닝이라고 기계학습을 하고, IBM은 사실은 이제 컨설팅 회사로 바뀌었죠. 옛날 컴퓨터 회사에서. Cognitive, 인지적인 컴퓨팅이다. 그렇죠? Cognitive Computing이라고 하고요.
아마존은 똑같이 머신러닝, 그 다음에 스마트 머신이라고 같은 이제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런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전부 다 사람이 아닌, 그쵸? 기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예측이나 판단을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통틀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5가지의 이제 핵심 기술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실은 문과생 분들이 이제 이쪽 인공지능을 배우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즉 자연어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언어, 그게 이제 영어나 뭐 한국어나, 그렇죠? 뭐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일본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NLP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우리가 어떠한 단어가 주어지고요, 그 주어진 다음에 나올 단어를 맞추는 건데, 결국은 어떤 거를 기반으로 다음을 맞춘다, 예측한다는 건 확률이잖아요. 뭐 어떤 단어가 나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통계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비지도 학습하고 가깝거든요.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학습해서 실제랑 가깝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된 게 이제 NLP랑 컴퓨터 비전 쪽이거든요. 특히 감각기관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걸 갖고 자율주행차나, 그러면은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차, 이렇게 차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게 차예요. 그쵸? 차라는 걸 알고, 얜 차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랑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훈련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즉 그 이미지 처리나 이런 것들은 재미도 있고 결과가 바로 나와요. 성능 비교나. 이제 이쪽은 끝이 없죠. 끝판왕이에요. 특히 확률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는 요거를 해야지 하지만 결국은 전부 다 한 8, 90%가 다 여기 연구로 빠지는 이유 중에가 바로 그겁니다. 또 기업도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몇 년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답인 Y라는, 이게 차면 차, 뭐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사람이면 사람,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게 뭐예요? 라벨이라고 하죠. 레이블이 딱 있어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걸 지도해 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비지도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도 학습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소통 기술입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텍스트를 작성, 번역, 그죠? 구글 번역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예측하는 겁니다. 회귀 분석 같은 거죠. 데이터를 인식해서 어떤 알고리즘, 어떤 반복론을 배우고 그 변화를 예측하는 거고요. 인간의 오감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인데,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이제 컴퓨터 비전, 즉 스피치, 말, 이 자연어랑 연결되어 있고요. 음성 인식이 이제 자연어 처리가 되면 음성 인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자, 심볼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분류하는 거고요. 이제 정보 구조화 기술이라고 해서 시멘틱, 이건 문장로 생각하시면 돼요. 언톨로지, 뭐 추론 엔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 기획 면에서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즉 자동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기술이 뭔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즉 우리가 사람이 아닌 다른 기계나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한다. 그 전체를 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기계, 즉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연산과 반복이라고 했어요. 그걸 자기 ML 줄여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 머신러닝 중에 한 분야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퍼셉트론이라는 우리가 머신러닝 한 기법이 이제 그 퍼셉트론은 미리 말하지만 회귀 분석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딥러닝이 이 AI 붐을 일으켰다. 여기 보시면 딥러닝 breakthroughs drive AI boom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AI 개념이 동향을 잘 보시면 AI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프로세스적 밑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거를 계산을 하고 해주는 게 바로 CPU예요. CPU하고 GPU하고 차이는 좀 아셔야 되는데요. CPU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산, 저장 이런 기능들을 다 통괄하고 있는
통합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 제어까지 하니까. 근데 GPU는 하나만 잘해요. 즉 이걸 병렬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병렬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래픽을 원래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그게 바로 GPU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한 행렬로 계산을 해서 그 하나하나를 그 병렬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산량이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바로 GPU입니다. GPU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단순 반복을 계속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과정에서 딥러닝이 아주 GPU와 만나면서 특히 엔비디아의 GPU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뜨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화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는 점점 이 GPU에서 어디로 가면 산업용에서는 NPU로 가고 있습니다. 이 NPU 보시면 이 NPU는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아예 뇌를 모방한 프로세스가 지금 이미 상용화 관계가 있는데 너무 비싸고 산업용으로만 일단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이제 다 결국 보면 클러스터링 서비스예요.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있거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져야 어디든 우리가 인터넷만 있으면 그렇죠? 와이파이만 접속만 된다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독자 인프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있고 고성능 이제 여기 보시면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하둡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하둡이라는 시스템의 일종 거기에 스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게 프레임워크 알고리즘인데요. 그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그래서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텐서플로우를 많이 쓰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계 특히 연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비전은 요즘에 다 토치로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그 뭐냐면 딥러닝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 코드가 처음에는 좀 낯설은데 하다 보면은 파이토치가 더 쉽더라고요. 왜냐면 파이썬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쓰는데 이제 우리는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를 알면 될 것 같고요.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구글 클라우드 GCP라고 하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IBM의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진단 서비스나 그다음에 AWS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프로덕트 서비스면은 공통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앱이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챗봇, 그다음에 비서, 뭐 프로세스 자동화, 그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파워 BI 뭐 이런 내용들이고 로보틱스, 예측 분석, 이상 감지 이런 탐지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자동차, 물류, 리테일, 유통이죠. 제조, 통신, 마케팅, 의료, 보안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적용 사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분야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이나 아니면 웹 로그, 그 다음에 스팸 필터,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 특히 여기 제가 표현했지만 웹 로그나 스팸 필터나 추천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고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시각에서는 문자를 인식한다든가 OCR 분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을 인식하거나 사물을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그 다음에 보안 쪽이랑 많이 들어가죠. 보안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최근 나온 윈도우 10 만약 프로나 이런 거 쓰시면 여러분 얼굴 인식해서 이제 잠금 장치를 푸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이나 언어인데 언어하고 음성 같이 갑니다. 언어 인식이 되면 음성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번역하고 문법이나 대화 패턴을 분석한다든가.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우리한테 구현이 되는 거는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 정보나 인식, 분석, 그리고 우리가 손 떨림, 뭐 보정 기능, 뭐 카메라 찍다든가 그럴 때 들어가고 있고요. 통신 제조업인 생산 관리나 운영 자동화, 그 다음에 기계 장치의 각종 센서, 이런 센서 같은 걸 나중에 배우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이 센서 정보를 인식하거나 분석을 통한 사전 장애 예측이나 추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보틱스 하면은 각 산업 또는 분야별 인공지능이고요. 서비스업은 고객 분석, 마케팅, 상품 추천 또는 CRM,
CRM 알다시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이죠. 또는 이제 이걸 고객 관리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 M이 마케팅이 바뀌고 관리라고 하면 매니지먼트로 갑니다. 다음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가 거래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바이오메트릭스 하면 이제 홍채 인식 많이 할 거예요. 신장 박동수, 암세포 진단, 그다음에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생물 정보는 우리가 유전자 인식한다든가, 질병 진단,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런 걸 할 때 분석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중에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의 에코 알렉사죠. 실제로 저도 삼성에서 나온 그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죠. 아직까지 기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부차 닥터 왓슨, 그러니까 IBM 왓슨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여러 개의 진단서를 이제 뭐냐면 의사가 먼저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진단을 갖고 이게 맞는지 다시 재확인을 이제 왓슨에 하고, 왓슨은 그 진단서를 이제 기반으로 다른 이제 기존의 의사님들, 그쵸? 아니면 병원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또 예측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이럴 수 있나 판단을 더 도와주는 그런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알파고, 그쵸? 바둑 다 아실 거고, 여기서 고가 뭐냐면 고가 바로 바둑의 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팔의 사기 거래 예측 이런데, 페이팔이 이제 전자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 주식 투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냥 주식 플립플랍이라고 해요. 그냥 트레이드 하는 것들은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에 보면 600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2017년에. 그쵸? 그러니까 결국 AI로 단순한 이제 거래를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더는 이제 다 없어지고,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데, 이건 참고용이고 시계열 분석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장기적인 건 잘 맞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단기 거래를 만약 단타를 한다 그러면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그죠? 그냥 이성적으로 만약 판단한다면 시계열 분석도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주식을 하려면 재무제표도 다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그쵸? 주석 그 리뷰도 하셔야 되고, 회계 분석도 하고, 회계 자체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묻지마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런 편향되어 있는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불법적인 요소도 많죠. 뭐 갑자기 이게 오를 수 있는 확률의 주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전 세력이 끼어든다든가.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말 그대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지, 이미 나온 지도 오래됐고 예측률도 되게 높은데 실무에서 바로 왜 안 맞아요. 잘 왜 단기 거래를 할 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딥 아트 하면 이제 미술 분야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우리가 합성을 한다든가, 이제 이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 전이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이학습이라는 게 전이 된다. 뭐 우리가 암이나 이런 게 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림이 있어요. 고위에 여기 보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고우 좌표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진, 뭐 제주도나 어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다가 그 합성을 시키는 거죠. 자동 합성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고우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미 미술 분야에서는 딥 아트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용화도 되고, 그런 다음에 IBM 왓슨의 이제 예고 빼빼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종을 만들었죠. 기획안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비전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봤을 거예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퍼센트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기법인데요. 그 사물 탐지, 객체를, 이 각각의 객체죠. 사물이든 사물이든 오브젝트를 다 인지하는, 레코니션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시각 인지 그 기능이고요. 머신러닝 기반의 우리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이면 사람이나 또 사물, 아무튼 아예 장애가 있으면 서야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 하냐면 어떤 걸 센싱, 지금 이렇게 표식이 나오죠. 디텍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만들어줘야죠.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컨트롤, 이럴 때는 사람이나 사물이면 스탑,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 판단 영역에서 딥러닝 및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강화 학습을 해야 되죠. 결국 여기 보면 우리가 센서 데이터가 여기서 센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GPS 글로벌 포지셔닝이에요. 그 위치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로 센싱을 하고 여기 드라이빙 폴리스가 딱 있을 거예요. 빨간불이면 서야 돼.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 동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이미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이제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조금.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 전이 학습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원본 독일의 튜빙겐이라는 마을 사진을 빈센트 반 고의 별이 빛나는 밤이랑 합성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절규라고 하는 뭉크의 그 작품을 하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CNN 기법으로 이용한 겁니다. Convolution Neural Network라는 기법이고, 이거는 이제 나오면 자세히 설명할게요. 즉 이게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변경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카소의 자화상이라는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브래드 피트 얼굴 넣어서 컨텐츠를 넣어서 우리가 각각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중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어디에 가중치, 뭐 코의 가중치, 눈의 가중치 더 강조한다 이거죠. 가중치가 있다. 이렇게 점점 추상으로 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카이프, 뭐 구글의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의 발전 원동력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건데요. 결국은 컴퓨팅 파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GPU에 기반한 병렬, 그렇죠? 동시에 어떤 걸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니 해도 데이터가 충분해야 돼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리즘이 개선된 그 반복해서 정말, 근데 이게 데이터마다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획기적인 어떠한 이 상황에 잘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이 진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I의 발전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예요. 그래서 컴퓨팅 연산이 좋아서 우리가 훨씬 빠르게 병렬 연산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영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 텍스트 데이터나 아니면 검색가 우리가 네이버든 구글에 검색하면 검색한 키워드 검색, 그 다음에 비주얼 데이터, 즉 사진이나 동영상,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 기록 같은 게 로그라고 하거든요. 로그 기록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위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위도 경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의 무료 정보 데이터,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개발 환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게 돼요. 왜? 용량이 너무 커서 컴퓨터 비전 같은 게 다 이미지 동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노트북에 못 넣어요. 이미지 자체가 워낙 커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서버를 돌리는데 서버를 구축비가 뭐 몇천만 원이야. 그렇다고 연구를 못하거나 분석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자국민들이 많이 쓰게끔 유도한 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쉬었다 갈게요.